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법 특강을 맡은 이선욱입니다. 여러분이랑 저랑은 하나가 있죠. 우리들만 아는 그 하나, 그 렌즈에 제가 항상 비유를 하는데, 이 가지치기라는 개념을 딱 이렇게 내 눈앞에 딱 끼우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약간 입체적인 느낌으로 내가 긴 문장도 별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입체적이다 보니까 중심 파악이 되니까 일단 속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효과적으로 이 내용이구나 속독을 하고 나서 중심을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과 관련된 문제도 잘 풀게 되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여전히 오늘은요, 제가 문법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가지치기라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영어를 공부하기에 굉장히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 준비한 것은요, 바로 실제 우리 수능 있죠. 우리 수능 2016년 수능 문제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어법 문제들, 거기서 나왔던 문법의 개념인 어법 문제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오늘도 이 나무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뭐가 많아 라는 느낌, 이 잔가지를 착착착착 제거해 버려야겠어 라는 느낌이 좀 오면서 6가지 법칙이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꺼번에 6가지 법칙 통달할 수 없고요. 지금은 1법칙만이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나 알겠어요 를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1법칙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전파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1법칙 뭐였어요? 여러분 되게 쉬운 거였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쉬운 반면, 사실 전치사가 그냥 in, 뭐 at, of 또 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from,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전치사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그런 거 말고도 전치사가 많이 있어요. 자, 그것들을 좀 더 아시면 앞으로 제 1법칙 가지치기를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이 문장 한번 보세요. Despite the blizzard, blizzard? 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눈보라.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라는 despite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여러분의 영어 레벨에 따라서 뭐 처음에 in, on, at만 알아도 됐다가도 점점 내용이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면 이런 전치사도 아셔야 돼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all the airplanes took off. 모든 비행기는 일으켰다, 떴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단어만 알면 다 읽으면 되죠. 근데 이런 문장이 한 10문장 혹은 20문장 쫙 이렇게 있을 때 그 많은 문장을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지치기를 활용하세요 라고 한 건데,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잔가지, 이렇게 좀 특이한 전치사들이 뭐뭐가 있는지 일단 한번 알아보고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어법 수능 실제 어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의해야 될 전치사들이 좀 있어요. like 한번 읽어보세요. like, 원래 우리 like는 I like you, I like this class, I like something. 그래서 좋아하다라는 동사만 아시는데 전치사도 돼요. 그래서 뭐뭐처럼 이란 전치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lik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서 그 덩어리는 가지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unlike는요, 얘 반대죠. 뭐뭐와는 다르게. 그래서 앞으로는 unlike만 공부법이에요. unlike만 단어 뭐뭐와는 다르게 이렇게 뜻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는 명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명사까지 덩어리를 나는 잔가지로 앞으로 빼겠어. 그러니까 혹은 지금은 제가 독해랑 문법을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잔가지 빼세요 이러지만요, 저 우리 이제 9강 10강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speaking, 여러분 you want to speak, right? You want to speak in English very fluently. 되게 영어 이렇게 좀 잘하면 조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치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봤을 때 it's very impressive 막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스피킹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 우리 강좌는 공부법을 설명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 스피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요. 스피킹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피킹 하실 때는 이 잔가지를 거꾸로 지금은 뺐지만 붙입니다. 붙여야만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먹는 거에 좀 비유를 하자면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그냥 이렇게 텁텁한
짭짤한 살만 먹는 느낌은 좀 별로잖아요. 살짝 그 마블링이 있고 뭐 이렇게 기름기가 살짝 있어야 맛있는 것처럼 이 잔가지가 어떻게 보면 또 풍성해져야만 스피킹 업 라이팅 때는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붙여나갈 요소들이에요. 자, despite 우리 아까 전에 했었죠?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고 문장의 문법적인 거나 독해에선 빼고 스피킹 라이팅에선 붙이세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더 볼게요. 생긴 게 이런 애들도 전치사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이런 뜻도요. including 더하기 명사 써서 그 덩어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regarding도 그래요. 뭐뭐에 대하여 라는 이것도 뒤에 명사랑 쓰면서 넣을 수도 있고 문장에서 뺄 수도 있고 이 덩어리가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regarding은 뭐뭐에 대하여야 만 하셨다가 이제 앞으로는 덩어리로 가지, 잔가지 덩어리로 보시라는 말씀. 그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볼까요? 두 단어 이상. 그러니까 요게요. 우리 according to 저번 시간에 한번 나왔죠. 그런 식으로 because만이 전치사가 아니에요. because는 사실은 접속사고요. 전치사 아니고요. because of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because of 더하기 명사 부분이 나와서 요게 하나의 잔가지 덩어리로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in addition to까지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to 다음에 명사까지 붙이셔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생긴 게 조금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신경만 좀 쓰시면 앞으로 더 어려운 단계의 리딩을 하실 때도 잔가지를 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는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as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로 as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도 쓰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그냥 전치사 더하기 명사, as 더하기 명사로 이렇게 싹 빠질 수도 있어요. sinc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얘는 잔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정도는 아시면서 앞으로 이제 빼시면 훨씬 유용하다라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성공하신 거고요. 지금 다 외우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자, 결론부터 들어갈게요. 자, 오늘 이 강의의 결론은 가지치기로 수능 어법을 이제 좀 잘 풀어보고자 하는 건데, 일단 수능 어법은요, 문제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중학생이시면 전 아직 수능 안 봐도 돼요 이러실 거고요. 근데 고등학생이시면 당장 몇 문제 안 나오는 이 어법 때문에 저 이렇게 많이 공부해야 돼요 하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자, 수능 어법 문제는요, 수능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법 문제 있죠. 여러분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토플에는 이제 문법이 없어졌고요. 탭스 공부하시는 분들 문법이 들어간 혹은 뭐 공무원 시험도 또 여러 가지 토익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여튼 시험에 문법이 들어간 부분은요, 기억하세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독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막 문법 하면서 막 해석을 하세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절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한 문장이 여러 문법 구조로, 여러 개의 문법 구조로 인하여 매우 길다. 자, 어법 문제를 여러분 어렵게 내야지. 어법 문제 몇 개 안 되는 거 쉽게 내면 다 맞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곧 이어서 2016년 도에 3점짜리 문제, 어법 문제는 3점짜리였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사실 가지치기 하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는 부분인데 여튼 가지치기 모른다 쳤을 때 어려워 보였을 것 같아요. 여튼 3점짜리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길어요.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은 와 진짜 길어 우리는 이러지만 우리는 가지치기를 알면 주어 동사,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중심이고 잔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은 더 쉬워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는 세 번째, 요거 기억하세요. 수능의 어법 혹은 토익 아까 문법 우리 part 그러니까 5, 6예요. 토익은. 그리고 우리 탭스 뭐 이런 것들에서 문법과 어법 하여튼 그런 쪽이 나오는 건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자주 틀리는 어법 리스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수능의 어법 혹은 뭐 토익의 어떤 그 문법 문제들은 딱딱 정리가 돼요. 맞아.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중심이 보이죠. 그럼 그 중심이 뒤틀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주어 동사 수일치가 맞나? 가지를 다 뺐어요. 잔가지를 다 빼고 났더니 중심이 보이는데 혹시 얘네들이 수일치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그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이나 어디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화장실에 이렇게 1번 몇 분에 한 번씩 세면대는 닦았나? 2번 비누는 제자리에 있나? 이런 것처럼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딱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표시를 딱 해주시면서 모든 곳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번 주어 동사 수일치 돼 있나? 2번 문장의 시제는 맞나? 3번 능동태 수동태 틀린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혹은 4번 접속사를 써야 될 자리에 전치사 쓴 거 아니야? 혹은 전치사 써야 될 자리에 접속사 쓴 거 아니야? 라는 것도 다 문제 이미 리스트상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의 답이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것만 좀 살짝 맛보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접속사와 전치사 문제의 유형은요.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제가 아까 기억나시죠? blizzard,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할 때 아까는 무슨 단어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그렇죠. despite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although가 들어가면 although the blizzard 이런 문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없죠. blizzard가 명사인데 although는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로. 왜냐면 although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 선생님 저 처음 봤어요 막 이게 아니라 이미 나오기로 맨날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아유 나올 게 나왔네. 내가 알고 있는 그 리스트의 네 번째 접속사와 전치사 헷갈리게 해서 문제 내는 거 해석하면 이게 괜찮거든요. 왜냐면 그 blizzard에도 불구하고 완전 괜찮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괜찮아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이게 틀린 문장이라는 거. 이거는 틀린 문장이다. 어디가? 이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게끔 가지치기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요 리스트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딱 완벽하게 여러분의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어떤 그 준비 자세를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럼 선생님 그래서 오늘 수능 문제 뭐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할까봐 사진을 한번 찍어 왔어요. 자, 2016년도 대학 수학능력, 영어 영역 보기만 해도 무슨 앞에서 봤을 때는요. 제일 앞쪽은 리스닝이에요. 그래서 리스닝 시험 쫙 있었고요. 그러다가 28번. 제가 오늘 28번 해드릴 거거든요. 28번에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여러분 안 보이셔도 돼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길게 나왔다. 이것만 느끼시면 돼요. 여기 3점이라고 써 있어요. 3점인데 이 중에 뭔가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해석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죠. 어법이라 하면 해석해서 문제 푸는 거 아니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읽으시면서 보실래요? 막 이렇게? 오 마이 갓. 그러면 시간 다 잡아먹는데요? 그럼 딴 거 못 푸는데요? 자, 그래서 요 28번 문제에 일단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리고 싶었으나 우리 이 강의라는 개념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28번의 답이 4번이었어요. 즉 어법상 틀린 곳이 4번이었거든요. 딴 건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건 좀 빼고 제가 뭐가 틀렸는지만 딱 갖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딱 풀다가 1번 다 맞네. 틀린 부분이 없다. 2번 다 맞는데? 3번도 다 맞는데? 하고 4번을 딱 본 거예요. 이만큼이 4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몇 문장인지 한번 세보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몇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진짜? 그렇죠? 점 이게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콤마 so 요 접속사는 있긴 한데 한 문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길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지치기라면 이렇게 돼요. 자, 가지치기라면 이렇게 돼서 결론은 but the Chinese들은 써봤습니다. 주어 동사 뭘? the world 그 세상을 as 이런 걸로 봤습니다 하면서 가지치기를 쫙 한 거예요. 이게 첫 문장이에요. So 그래가지고 their attempts 그들의 시도는 자 이제 원래 해석을 하지는 많은데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문제 푸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their attempts 주어는 하고는 causing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동사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causing them to be oriented 하고 가지치기 싹 다 빠져요. 그러니까 틀렸구나. 이게 동사여야 되는 거죠. ing는 동사 아니에요. 문법적인 개념에서 ing는 절대로 동사가 아니고요. is ing, are ing 이런 식으로 비동사 플러스 ing면 동사죠. ing는 동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었고 이게
3점짜리 문제였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걸 딱 보시면서 아, 진짜네. 해석할 필요 없구나. 확실히 느끼셨죠? 그리고 가르치기만 하면 일단은 이게 보였잖아요. So 하면서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와야 될 상황이 요거 틀렸고 물론 문법적인 개념이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커징이 저는 선생님 동사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르치기는 도와주는 개념이라는 거. 도와주는 개념. 근데 굉장히 필수적인 것을 깨우쳐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them to be oriented. 그래서 이거 보면서 답이 4번이구나. 요 안에 지금 거의 제가 일부러 안 보이게 회색 칠한 거 있죠. 얘네들을 여러분 시험 치러 가셨을 때는 재빨리 괄호치고 하면서 일단 왜 이렇게 가르치기를 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어법 문제는요. 중심에서 틀려 있어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중심 부분이 보통 틀려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단 가지치기를 하고 예를 들면 봤는데 이게 맞아요.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잔가지들을 이제 하나하나 색출하셔야 돼요. 아, 이 잔가지가 어디 뭐 잘못됐나? 아, 저 잔가지가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지시면서 보셔야지 해석하시면서 보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면 Do I make myself clear? 제가 clear하게 말씀드렸나요? 자, 그래서 어법 문제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이 가지치기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 좀 드릴게요. 가시기 전에 트레이스 영어 공부법 요점 정리. 자, 오늘은 무슨 편이었냐면요. 고등학교 우리 수능을 칠 때, 수능에 꼭 나오는 그 어법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신경 쓰실 그런 분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데 수능의 어법 혹은 토익의 문법 문제 혹은 뭐 탭스에 하여튼 문법 문제가 들어간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한 문장이 여러 문법 구조로 아까 보셨죠? 가지치기를 제가 사실은 굉장히 회색으로 쉽게 슉 이만큼 여러분 다 빠졌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 가지치기를 배워보시면 아, 이렇게 빼는 게 좀 많은 연습을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싹 그냥 뺀 걸 얘기를 했는데요. 빼고 나면 매우 긴 것도 사실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잔가지 있었고 주어 동사인데 아까 수능 2016년도 여러분 28번 그 어법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딱 보였던 거죠. 아니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ing로 아까 써 있었던 거예요. I speaking? 이런 문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I speak. 이건 동사지만 I speaking? 이런 문장은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문법 상식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의 개념의 대부분의 수능 어법의 답이 존재할 때가 많다라고 제가 했고요. 이게 맞았어요. 다 맞으면 여기도 봐야 되고 이제 여기 보고 이렇게 봐라 라는 거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됐었어요. 자주 틀리는 어법 리스트. 그래서 어법에서는 예를 들면 이 문제 중에서도 주어 동사 일치 문제가 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주어 동사 썼는데 예를 들면 여기 yesterday라고 써 있어서 과거 시제 썼어야 되는데 여기 막 미래 시제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맨날 그냥 나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어떡하지 하시는 분은 또 한 번 세 번째 놓치신 거죠. 그래서 이 어법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지시면 충분히 여러분은 시험을 잘 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오늘도요 여러분 너무나 귀담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시기에 있으시던 어떤 상태의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될 건 이것들을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올게요. Have a great day. Bye bye.